잠깐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이제 6월, 7월 모의고사가 끝났고 여름방학을 문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모의고사 점수가 진짜 안 오르죠. 진짜로 아마 시간은 더 가고 있고 마음은 급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친구들이 점점점 더 많이 생길 시기입니다. 자, 이럴 때 항상 받는 질문 뭘까요? 바로 저 전과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항상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고민 상담을 해드리려고 영상 주제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과 마음이 무겁죠, 그쵸? 왜냐면 여태까지 2년 반 동안 계속 준비를 해왔는데 성적이 너무 안 나오니까 수능도 얼마 안 남았어, 그쵸? 이제 마지막 실력을 정리하고 쌓을 한두 달밖에 이제 안 남았어요, 사실. 자, 이때 내가 전과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도 되고, 또 새롭게 과목을 공부하면 또 안 되는데 라는 생각도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한번 해볼게요. 먼저는 전과라는 경우는 당연히 문과에서, 그쵸? 이과로, 또 이과에서 문과로,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문과에서 이과, 이과에서 문과로 전환하는 이런 연수도 이제 몇 년 안 남았죠. 우리 고 1학년부터는 문이과가 통합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안 하겠지만 선배들한테는 사실 고민이 되게 많을 거예요. 문과에서 이과로 간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뻔하죠. 국어가 안 나와.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과에서 문과로 가는 경우는 당연히 수학이 안 나오는 경우일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요즘은 사실 상위권 대학은요, 사실 뭐 몇 년 전부터죠, 전 과목을 다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어가 안 나온다 그래서 이과로 가고, 수학이 안 나온다 그래서 문과로 가고, 이게 사실 막 상위권 대학에서는 큰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 얼마 안 남았고, 또 성적은 잘 안 나오고, 좋은 대학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결론부터 이야기해 드리면요, 빨리 버려야죠. 버려야죠. 뭘요? 버릴 문제 빨리 버리고, 또 잡을 문제를 빨리 잡고, 그러면서 판단을 해가고 내 강점은 더욱더 부각시키고 약점은 감추는 그런 식의 공부를 지금부터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래도 여기에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고, 내가 또 수시, 또 정시, 이것도 고민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을 텐데요. 자, 한마디로 딱 정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게 답이에요, 답. 무조건 간판만 보세요. 이게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친구들은요, 저는 좋은 과 가가지고요 취업 잘 할 거예요 라는 친구들이 진짜 되게 많아요. 여러분, 대학 가서 과를 바꿔도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특히 이 공대 있죠, 공대. 핵심만 딱 말할게요. 공대는요, TO가 많이 비어요. 1학년 때 만약에 70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공대에서. 그런데 2학년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20명이 빠져나가요, 여러분들. 뭐 토목이나 건축은 그나마 덜한데요, 화공이나 이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정말 쭉쭉쭉 빠져나가요. 왜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현실이랑 많이 달라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사실. 여러분, 과는요, 대학을 가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대학에서 대학은요 편입이란 걸 해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성적이 더 잘 나오는 어떤 방법, 내가 어떤 걸 선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성적이 더 잘 나올 것인가 라는 걸 중심으로 무조건 바꾸세요. 간단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고민할 시간도 없어. 이제는 빨리 결정해서 빨리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국어가 아무래도 안 나와, 국어가 80이 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국어가 너무 안 나오는 거야. 맨날 60에서 74인 거야. 근데 수학은 막 잘 나와. 막 90점대야, 또 80점대야. 근데 내가 문과네? 이러면요, 빨리 이과로 넘어가세요. 알겠죠? 이게 답이에요. 그래야 이 대학을 갈 때
이 반영 비율이 다르단 말이에요. 퍼센테이지가 다르고 또 이득 받는 점수가 달라요. 그럼 이과는요, 이과 그 확통 들어가고요, 확통 다 들어가는 거 문과도 그 기하 벡터 들어가고요, 그 이과 수학 범위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하고 또 이런 고민할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가서 배우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예요. 가서 배워서 시험 볼 수 있죠. 그런데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마음이 급해서 머리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냐면 문과 범위 수학 보세요. 문과 범위 수학을 보세요. 일단 학교에서 안 받아주는데요. 내가 원하는 과에서는요 이과 수학만 봐야 돼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문과 범위의 수학 보고요, 일단 그 대학 들어가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내가 목표한 과가 있고 목표한 목적이 있는데 그거 하려면 무조건 이거 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 그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전과를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대학에서 잘 받아줘요. 예, 잘 받아줍니다. 이 대학 내에서는요 전과가 생각보다 자유로워요. 알겠죠? 특히 공대에서 나가는 거, 공대에서 오는 거 전과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왜요? 티오가 빠지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티오라는 게 뭐냐면 자리. 그 자리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 측에서도 우리 과 한 명이라도 더 받아서 돈도 벌고 과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자리가 나만 돌아. 근데 애들이 없어.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 성적이 잘 나오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또 보세요. 내가요 수시를 어떻게 해요? 수시를 버려야 돼요? 써야 돼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요. 자, 간단합니다. 3등급 이상이면 쓰세요. 알겠죠? 4등급 이상이면 고민 좀 해보세요. 알겠죠? 5등급이면 당연히 버려야죠. 내신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알겠죠? 사실 내가 3등급인데요 서울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어요, 수도권 대학을 가고 싶어요 라고 했으면 3등급 솔직히 힘들죠. 솔직히 수시는 상위권은 1등급만 쓰는 거예요. 1등급만 조금 더 봐주면 2등급, 근데 웬만하면 1, 2등급만 쓰는 거예요 사실. 근데 너무 아깝잖아. 3등급 진짜 애매하죠, 그쵸? 3등급 정도면 정시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3등급이 진짜 애매한 점수긴 한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돼요. 알겠죠? 자소서 쓰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소서 이 다음 영상에 전에 또 올린 게 있지만 자소서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또 한번 샘플링 잡아가지고 어떻게 쓰는지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자, 자소서 쓰는데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요, 또 합격하는 양식이 현실적으로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다 요즘은 그런 어떤 쓰는 방식을 많이 알아요, 자소서에 대해서. 자, 그래서 다 같은 유형으로 몰리긴 하는데요. 자, 그래도 서울에서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면요 자소서 잘 먹힙니다. 합격하는 자소서 방법들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들. 자,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수시, 정시 고민하지 말고 일단 3등급 이상이면 수시를 준비하면서 정시도 같이 준비하세요. 알겠죠? 여기서 정시는 당연히 최저 등급을 말하는 겁니다. 최저 등급.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미치면 어떻게 해요? 간단하죠. 무조건 정시로 파세요. 정시로 파세요. 그러니까 5등급 미치면 사실 정시도 잘 안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적이 잘 나오게끔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앞에 문제풀 순서라든지 이렇게 점수 낮은 점수부터 쌓아 올리는 거 영상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서 또 따로 수업을 잠깐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그래서 일단 5등급만 찍어. 5등급 너무 어렵지 않아요? 아니에요. 5등급 혹은 6등급, 그래요. 6등급까지 5, 6등급만 맞으면요 그래도 4년제 일반대는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마지막까지. 내가 진짜 포기하고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진짜 끝도 없이 성적이 떨어지면서 나중에 답이 안 나와요. 그런 경우는 진짜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수시, 정시 이거보다 더 정확한 건 전과할까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핵심은 뭐라고요? 내 점수가 가장 잘 나오는 방향으로 무조건 바꿔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 진짜 애들 많이 고민하는 거, 저 재수할까요? 이걸요 7월달부터 고민을 해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은 절대 가지면 안 돼요, 아직은. 알겠죠? 네. 재수의 결정은요 언제 하는 거냐면 수능 끝나고 마음이 아쉬워서 한 번 더 도전해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지, 지금 공부하다
하다가 좀 어렵다, 포기하자, 재수할까?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요, 내년에 재수해서도 마음이 약해져. 그러면서 자꾸 어려운 걸 피하게 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쫄려요. 그러다 보면 위축돼서 수능을 더 못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요, 재수 생각 절대 하지 말고요,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산을 한 바퀴 돌아요. 동네를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좀 도움이 됐을 거라 믿고요. 다음 영상 또 올릴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다음 영상은 오늘 얘기한 대로 자소서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그럼 안녕!